최규신의 웹툰 송곳에서는 지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꼬집어 말합니다. 당신은 안 그럴 거라고 장담하지 마.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 타인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힘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흐트러짐이 아닌 유연함, 고집스러움이 아닌 고유함을 갖춘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아이들에게도 보여줘야겠죠? 청소년 종합상담소 청소년은 처음이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종합상담소 청소년은 처음이라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댓글 사연과 신청곡도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관악 FM 그리고 관악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함께하는 청소년 종합상담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12월 14일 수요일 수요일 청소년 종합상담소 청소년은 처음이라 안녕하세요. 복숭아 DJ 복디 임민경입니다. 오프닝에서 웹툰 송곳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미 많이 듣고 또 알고 있는 문장이죠.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진다. 내가 서는 곳에서 보이는 풍경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 누군간 항상 억울합니다. 오프닝을 쓰면서 고집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요. 누가 딱 고집스러운 사람이라고 정해져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한 번씩은 남 앞에서 호언장담도 하고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틀리다 고집도 피우잖아요. 고집인지 고유함인지 유연한 건지 흐트러진 건지 돌아보는 게 올 한 해를 잘 보내주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튜브 댓글 또는 더보기란 링크에 신청곡과 함께 여러분만의 일상 이야기 적어주시면 선물 보내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청소년 종합상담소 청소년은 처음이라는 관악 FM과 관악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함께 청소년과 학부모분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직접 사연 듣고 상담도 해드리는 프로그램인데요. 방송 중간중간마다 퀴즈가 나갑니다. 실시간 댓글로 퀴즈 정답 맞춰주시면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잘 듣고 계시다가 실시간 댓글로 정답을 외쳐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퀴즈 바로 나갈게요.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본래부터 가지고 있어 특유하다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땡땡한 전통 문화, 땡땡하게 간직해온 풍속 정도로 활용이 되는데요.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지칭할 때도 자주 꾸며 쓰이는 이 형용사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고집, 2번 고생, 3번 고유. 1번 고집, 2번 고생, 3번 고유. 정답을 아시는 분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란에 적어주세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저희는 그 사이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에픽하이가 부릅니다. 원. 쏟아지는 걸 이유 없이 쏟아지는 걸 아무도 모르죠. 심장 속에 유리조각 폭풍이 몰아치는 걸 상처가 병이 돼서 모든 물이 벽이 돼서 거울 속에 내가 적이 돼서 아프죠. 아무도 그때 모르게 가두고 숨을 조르게 놔두고 끝을 모르게 만들죠. 이 세상 속에서 이유 없었죠. 돌아갈 길은 선택도 없이 마냥 걷겠죠. 내 맘보다 그대 숨이 먼저 먹겠죠. 상처 눈물이 흐리고 죽음 속을 헤매다 널 내가 구해줄게. You are the one. 어둠 속을 걷고 있을 때
아시죠? 사람들의 눈가림은 그대 몫이죠. 그대 눈에 비추던 고통이란 별이 그대 도시죠. 아직도 꿈을 빼나요? 숨을 새나요? 쏟아버린 눈물 깊이를 재나요? 희망을 가라앉는 종이 펜가요? 슬프죠. 혹시 밤에 땀에 흠뻑 젖었겠나요? 양심이 당해기며 버벅됐나요? 끝이라고 생각되나요? 괜찮아요, 'cause I understand. 내가 고장난 그 몸에 흉터 산산조각 난 고혼에 숨겨버린 눈물도 지워줄게요. 그대 손을 내 손에 옮겨지고 믿어줄게요. 눈물이 흐리고 죽음 You are the one. 어둠 속을 걷고 있을 때 속에 네가 사로잡힐 때 내 숨이 같이 해. 나의 구원. 내게 손을 건네준 그대 세상 속에 우리 내게 닫힐 때 내 손을 바칠게. 상처가 있나요? 흉터가 있나요?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나요? 상처가 있나요? 흉터가 있나요? You're still beautiful to me. You are the one. 어둠 속을 걷고 있을 때 속에 네가 사로잡힐 때 내 숨이 같이 해. 내게 손을 건네준 그대 세상 속에 우리 내게 닫힐 때 내 손을 바칠게. 청소년 종합상담소 청소년은 처음이라는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관악구에서는 FM 라디오 100.3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관악 FM 이용하시면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처음이라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방송됩니다. 유튜브에서 청소년은 처음이라 줄여서 청처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주소창에 bit.ly/하고 사연 보내기 검색하셔서 사연 보내주세요. 유튜브 더보기란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요. 번거로우시더라도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의 마음으로 별다방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유튜브 댓글도 언제나 열려있으니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오늘 청소년 이슈와슈 시간에는 청소년 진로 토크쇼와 또렌 상담소에 관한 소식 전달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박가령 인턴 PD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소식부터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대안학교 몽담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진로 토크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청소년을 위한 진로 토크쇼.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 행사인가요? 아이스 브레이킹과 진로 프로그램 플랜 B라는 주제를 다루는데요. 1부에서는 진로 프로그램 플랜 B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요. 2부에서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꿈을 말해봐라는 코너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아이스 브레이킹과 진로 프로그램 플랜 B에서는 어떤 걸 하나요? 일단 아이스 브레이킹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어색한 분위기를 깨트리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진로 프로그램 플랜 B는 대안학교 몽담에서 수업하는 4가지 활동 단계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가 알려드리면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을 살펴보는 자기 탐색 단계, 두 번째는 현장에 이제 뛰어들어 보면서 이제 인터뷰해 보면서 직접 경험하고요. 3단계가 인턴십 경험이나 프로젝트 진행을 직접 하면서 마지막 단계에 각자 경험을 나눠보는 수업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활동에 대해서 진로 토크쇼 1부에서 자세히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알차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네요. 참여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래서 참여 대상은 학교 밖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진로 토크쇼 언제 어디서 열리나요? 네, 12월 22일 다음 주 목요일에 대한학교 몽담몽담에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 외에 궁금한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몽담몽담 02-855-2529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교 밖 청소년 분들 중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 가지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사실 이 고민은 평생 하는 거긴 하지만 이 시기에 열심히 해두면 나중에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관심 있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가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특별한 하루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국제 교류 및 또렌 상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이거 처음에 대본 쓰다가 또렌 오탄가? 차가운 마음으로 니은을 지우려고 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또렌이 맞습니다. 어떤 행사인가요? 네, 일단 또렌은 또래 상담과 요 렌은 바로 근거리 통신망 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국가별 또래 상담자의 고민 및 문화적 특성을 교류하고 또 선후배와 함께 고민 상담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행사입니다. 국가별이면은 지금 한국에 있는 제가 미국에 있는 누군가와 상담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근데 그 주최할 때는 아마 이제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한해서만 같이 이렇게 교류하고 이야기에 가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너무 사실 이 뜻도 그렇고 좀 참여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전에도 그리고 사실 청초라에서 또래 상담자에 관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또래 상담이란 비슷한 연령이나 유사한 경험 및 가치관 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일정한 훈련을 받은 후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에 있는 다른 또래들의 고민이나 문제 해결을 서로 도와주면서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이 행사에도 또래가 함께 고민을 하면서 또 온라인으로 서로 더 국가별로 더 먼 거리에 있는 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다양한 이벤트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 더 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참여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네, 그래서 참여 대상은 전국 또래 상담자 및 또래 상담 지도 교사분들과 함께 또래 상담자가 아직 아니더라도 또래 상담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 분들과 부모님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아까 말했던 온라인 또래 상담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유튜브에 솔리언 또래 상담 요 채널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바로 검색하시면 나오시고요. 그래서 요 솔리언 또래 상담 채널에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참여하면 되는 거고요. 네. 언제 열리나요? 네, 12월 17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번 기회로 또래 상담 어떤 건지 경험도 해보시고 또 털어놓기 힘들었던 고민도 좀 꺼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네. 다른 이벤트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사전 이벤트로 인스타그램 @KYCIPEER로 DM을 보내셔서 한 줄 고민을 보내시면 선착순 20분에게 기프티콘 증정과 행사 당일 또래 상담자의 상담을 받을 기회까지 주어진다고 하네요. 요즘 DM으로 활용한 요런 이벤트가 많더라고요. 네. 선착순이니까 빨리 좀 지원을 하셔야겠습니다. 따라하기도 쉬워 보이는데 사전 이벤트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이게 제가 좀 죄송한데 이게 12월 8일 목요일부터 오늘 12월 14일 오늘까지였습니다. 근데 대신 실망하시기 이른 게 이 외에도 당일날 스트리밍 실시간으로도 이벤트로 오픈 기대 이벤트나 깜짝 퀴즈 이벤트 또 같이 방송 시청 인증한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때 참여하셔서 다양한 기회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시죠? 직접 참여를 할 때 가장 그 이벤트 선물 크기가 크잖아요. 맞습니다. 꼭 직접 참여해 주셔서 선물 받아가시면 좋겠네요. 서로 고민도 나누고 또 다른 누군가의 고민 듣고 말하면서 함께 좀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소식 전해주신 박가령 인턴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워너비 있지가 부릅니다. 잔소리 stop it. 알아서 할게. 내가 뭐가 됐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I do what I wanna. 평범하게 살든 말든 내버려둘래.
왜 teaching me all eyes on me 이래라 저래라 모두 한마디씩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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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가림은 내가 해 I'ma do my thing just do your thing Cause I'm the one and only 사람들은 난 말하기를 좋아해 남의 인생에 뭔 관심이 많아 왜 하지만 신경 좀 꺼줄래 It's none of your business I do my own business 누가 뭐라 해도 난 나야 난 그냥 내가 되고 싶어 I wanna b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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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뭔가 될 필요는 없어 난 그냥 너일 때 완벽하니까 I wanna b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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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matter if you love me or hate me I wanna be me, one and only me. Feel it, turn this beat up. I wanna be me, me, me. 누가 뭐라 해도 난 나야. 난 그냥 내가 되고 싶어. I wanna be me, me, me. 굳이 뭔가 될 필요는 없어. 난 그냥 너일 때 완벽하니까. I wanna be me, me, me. I don't wanna be somebody, just wanna be me, be me. I wanna be me, me, me. I don't wanna be somebody, just wanna be me, be 웃음이 터지면 그건 관악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함께하는 청소년은 처음이라 오늘의 두 번째 코너 마음상담소에서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원 선생님들과 함께 마음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힘이 생긴다면 그건 너 그대를 보며 나는 더 네, 관악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가영 선생님 그리고 박유리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추우신데 어떻게 잘 오셨어요? 네, 너무 추웠죠 오늘. 네, 진짜 추웠어요. 아, 그래도 안전하게 우리 모두 방송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엄청 특별한 날이에요. 사연을 신청하신 분이 직접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곽예슬 학생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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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민을 신청해 주셨어요. 어떤 고민 때문에 마음 상담소 문을 두드리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입을 준비 중인 20대 초반의 후기 청소년입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게 요즘 가장 큰 고민이에요. 제가 무언가를 시작하면 그래도 곧잘 하거든요. 그런데 시작하기 전까지 귀찮기도 하고 할 일을 떠올리면 답답하거나 막막하기도 해요. 공부도 해야 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고 요즘에 오랫동안 관심이 있었던 보컬학원도 다니는데 일찍 일어나야지 다짐해도 아침에 눈을 뜨면 오후 12시일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스케줄을 짜야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시간 관리에 대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분들이나 후기 청소년분들인 대학생이 당장 해야 될 학업도 있고 근데 또 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좀 누구나 이 시간 관리에 대해서는 겪을 수 있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학업을 하고 있지 않아도 이 고민은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시간 관리는 늘 좀 촘촘하게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참 항상 어려운 것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예슬 학생의 사연을 들으면서 나는 퇴근 후에 뭘 하면 시간을 보내고 있지 하면서 좀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또 청소년 시기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지금의 저도 참 공감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연말이잖아요. 이렇게 연말을 앞두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 연초에 이루고 싶었던 일, 해야 할 일, 목표 등을 잘 이루었는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학생들에게는 방학이라는 시간이 곧 찾아오니까 이 부분은 학생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학부모님들께도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복디님은 평소 그러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또 MBTI 끝에가 J라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이제 몸이 근질거리는 스타일이라 엄청 나름대로 좀 촘촘하게 세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월별로 중요한 게 있고 주간별로 또 일별로 다르잖아요. 중요한 게 그런 걸 좀 나눠놓고 계획을 세우다 보면은 내가 매일 루틴하게 해야 하는 거는 이거구나, 아니면 오늘 지나면 이건 절대 안 되는구나, 오늘 안에 꼭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좀 분리가 되다 보니까 계획을 지키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슬 학생과 같이 고민 있는 학생들, 청소년분들에게 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먼저 이루고자 하는 목표 설정이 제일 중요한데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되게 자주 듣는 내용이라 좀 익숙하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그 목표 설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좀 잘 알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만약 내가 30분만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인정하고 그것에 맞게 세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아요. 즉 자신에게 맞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그 후에 해냈다는 뿌듯한 경험을 해야 해요. 그 경험이 엄청난 힘이 있거든요. 그렇기에 이제 목표를 너무 높게 세우면 계속해서 좌절하는 경험을 하게 되어서 무엇인가를 더 이상 좀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맞는 목표를 낮게 세우되 아주 조금씩 높여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슬 학생은 혹시 자신이 시간 관리에 있어 어떤 사람인지 좀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저는 여러 상황에서 어렸을 때 시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익히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막막하고 잘 안 되고 있다는 좌절 경험 진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좌절된 경험이 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는데 또 못했네, 오늘도 못했네, 어차피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경험이 반복이 되면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하기 싫어지는 게 당연해요. 그것과 다르게 하니까 되네? 내가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런 기분 좋은 경험을 많이 한다면 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맞는 목표와 세부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짜투리 시간 활용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짧은 시간까지 어떻게 쓸지 계획하는 것은 너무 팍팍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해보면 시간이 짧아서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막 하기 싫고 부담스럽고 이런 생각을 하는 시간 없이 바로 공부 같은 거 시작할 수 있고 집중을 유지하기도 쉽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는 30분 이상은 집중이 좀 힘들다 한다면 일부러 해야 할 일을 30분간의 분량으로 쪼개서 해보는 거죠. 계획도 그렇게 세우고 또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수학 성적이 60점이다 하면은 다음 시험의 목표는 65점, 그 다음 목표는 70점 이렇게 해서 5점씩 조금씩 늘려 나가는 게 또 성취감을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와 비교하거나 따라서 하기보다는 먼저 나를 잘 알고 인정하는 것 정말 어려운데 저는 너무너무 이게 어려웠거든요. 30분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서 계획을 엄청 과하게 세우고 이제 계획 보면은 엄청 멋있죠. 근데 이제 체크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방법이 나 자신을 잘 알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거라면 두 번째는 계획하고 실행한 것을 잘 완수했는지 점검하는 단계가 좀 필요합니다. 해야 할 일 옆에다가 실제 걸릴 시간을 써놓는 거예요. 계획과 실제 실행한 시간을 점검하면서 스스로 평가할 때 더 나은 결과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데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에게 맞는 계획을 수정하여 다시 실행해 볼 수 있는 선순환이 됩니다. 시간을 이러한 방법으로 관리하다 보면 주어진 시간 안에 해내기 위해 한 가지 일에 몰두하고 낭비되는 시간을 서서히 줄여갈 수 있을 거예요. 이를 위해 저는 자기 모니터링을 위해 기록하고 그걸 눈으로 보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오늘 하루 잘 지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이나 했구나, 이 정도 했구나 이런 거를 시각화하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기록을 하는 게 좋은데요. 저도 청소년기 때 스터디 플래너를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물론 되었고 그러한 공부 습관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업무나 공부 같은 과업들을 많이 해야 할 때 그런 할 것들을 하나하나 쓰면서 우선순위를 점검하며 또 수행을 해나가는데요. 여태껏 해왔던 것처럼 이것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동기부여도 되어서 든든합니다. 스터디 플래너를 처음 썼던 고등학생 때에는 제일 먼저 내가 해야 될 게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가용 시간이 언제인지를 펼쳐놓는 작업을 했어요.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학교 수업 시간은 건드릴 수 없는 시간이지만 예를 들어 스쿨버스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나 쉬는 시간, 또 야간 자율학습 시간은 직접 계획을 세워서 운용할 수 있는 시간이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버려지는 자투리 시간이 생각보다 많아서 놀라실 거예요. 맞아요. 저도 스터디 플래너 엄청 열심히 쓰고 해가지고 한번 이것 때문에 상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뭔가 공부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게 엄청 마음의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쓰는 거죠. 오늘 할 일은 이거 하면은 그냥 보는데 할 게 많긴 하지만 이것만 다 하면 굉장히 뿌듯할 것 같다 하는 생각에 이제 저는 어디 가는 것도 아닌데 스터디 플래너 맨날 들고 다니고 이랬거든요. 네. 근데 그 습관이 아직도 있어서 그냥 친구랑 밥 먹으러 나가는 건데 다이어리 들고 가고 그래요. 약간 안 좋은 습관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스터디 플래너 적는 게 마음의 위안도 된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걸 할 때 실제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적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 그 수험생 친구들 보니까 SNS, 인스타그램에 계획하고 이룬 그 스터디 플래너 기록을 사진 찍어서 인증샷을 매일 올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만의 개성 있는 글씨로 색깔까지 다르게 해서 이렇게 이쁘게 시각화하니까 훨씬 더 한눈에 들어오고 발전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는데 요즘 세대에 맞는 좋은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 뿌듯함이 느껴질 것 같고 예슬 학생은 혹시 스터디 플래너 같은 거 좀 기록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일요일에 일주일 스케줄을 다이어리에 정리해서 기록한 스케줄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확실히 기록한 주에는 제가 할 일이나 선생님과의 약속, 또 공부 등 놓치지 않아야 될 걸 잘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기록을 못한 주에는 할 일이나 공부 등을 놓쳐서 속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슬 학생도 스케줄을 기록하면서 관리를 하실 때 그래도 효과를 좀 보신 것 같아요. 네. 이러한 시간 관리는 또한 자기 관리 능력과도 이어지는데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이 학교에 가지 않고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등교를 하고 규율에 맞춰서 학교 생활을 하려니 힘들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있으시죠? 네, 또 그 코로나 같은 특수한 기간이나 방학 기간은 그만큼 스스로 관리해야 될 시간이 많이 늘어났다는 건데 그 시간을 잘 보내려면 곧 자신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방학을 하면 학기 중에 해왔던 루틴을 잘 이어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취침 시간, 공부하는 시간, 또 쉬는 시간 등이요. 그래서 시간 관리는 사실 거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왔던 대로 그렇게 정말 루틴을 잘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개인 사정상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이나 졸업한 학생들은 시간 관리하기가 확실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엔 또 코로나라 가면 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사실 미뤄지고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워진 게 있잖아요. 네. 확실히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예슬님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공명 주파수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예슬님 저보다 훨씬 계획적으로 사시는데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잘하고 계시다는 거. 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자기관리 능력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예슬 학생처럼 후기 청소년으로서 스스로 거의 모든 시간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에도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이 성공적인 시간 관리와도 연결이 됩니다. 휴일 전날에 늦게 자고 다음날 늦잠 자는 것, 늦게 일어나서 식사를 거르는 것은 언뜻 생각하면 사소한 일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청소년기는 아직 생활 습관이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한 습관을 훈련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청소년기에 이 습관을 잘 들여놓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정립되지 못해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목표하는 바가 분명하고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도 충분한데 자기 관리가 어려워서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다면 너무 안타까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기관리 훈련은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좋은지 퀴즈 나간 이후에 이어서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오늘의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어려서부터 기술적 진보와 스마트폰을 경험하며 자라나는 세대로 2010년대 초반부터 202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세대를 무슨 세대라고 부를까요? 1번 밀레니얼 세대, 2번 X세대, 3번 신세대, 4번 알파 세대. 2010년대 초반부터 2020년대 중반까지 나타난 세대를 1번 밀레니얼 세대, 2번 X세대, 3번 신세대, 4번 알파 세대. 정답을 아시는 분은 유튜브 댓글에 적어주세요. 저희는 노래를 한 곡 듣고 올 건데 예슬 학생이 신청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곡 신청해 주셨나요? 네, 볼빨간 나의 사춘기에게 신청을 했습니다. 혹시 신청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춘기 시절 때 엄청 방황을 하고 또 물론 20살이 되어도 그런 방황하는 마음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제가 저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아, 너무 의미가 좋습니다. 바로 감사합니다. 듣고 올게요. 나는 한때 내가 이 세상에 사라지길 바랬어. 온 세상이 너무나 깜깜해 매일 밤을 울던 날. 차라리 내가 사라지면 마음이 편할까. 모두가 날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두려워. 아름답게 아름답던 그 시절을 난 아파서 사랑받을 수 없었던 내가 너무나 싫어서. 엄마는 아빠는 다 나만 바라보는데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자꾸만 말아만 가. 어떡해 시간이 이야기라는 말이 내게 정말 맞더라고.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나아지더라고. 근데 가끔은 너무 행복하면 또 아파올까봐. 내가 가진 이 행복들을 누군가 가져갈까봐. 아름답던 그 기억이 난 아파서 아픈 만큼 아파해도 사라지지를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바랬을까. 네, 우리 예슬약의 신청곡 볼빨간 사춘기의 나의 사춘기에게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시간 관리 아주 어렵게 하는 것들과 시간 관리를 좀 잘하게 하는 좀 이점들이 있는 도움을 주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의 생각을 좀 해보자면 시간 관리가 쉬워졌던 거는 고정적으로 어떤 시간에 어디를 가야겠다라는 걸 정해두면 좀 쉬워지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주말인데 주말에 너무 사실은 소파나 침대에서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간을 줄여야겠다 하면서 아무리 피곤하고 졸려도 뭐 10시에는 꼭 노트북 들고 카페에 간다. 그러면은 사실 그것만 지키기 위해서라도 아침 오전 시간에 일어나서 씻고 뭐 책 챙겨서 준비하는 것들이 확실히 좀 타이트하게 내 자신을 시간 관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정해진 시간이나 장소 같은 거를 좀 루틴하게 잡아보는 게 저한테는 가장 좀 시간 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박유리 선생님은 시간 관리할 때 가장 좀 도움이 되었던,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 자기관리 훈련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자기관리 훈련이 잘 되지 않아서 이제 고등학생 때까지는 짜여진 틀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나름 잘 살았는데 부모님도 계시고 그런데 대학생 돼서 자취를 시작하면서 이제 모든 시간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었을 때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큰데요. 저는 잘 했던 거는 데드라인이 있으면은 이제 잘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그 이제 끝내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을 때 여태까지 뭐 시간을 어떻게 보냈든 이제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가 않고 이거를 해야겠다는 생각만으로 그걸 이제 완수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저는 시간 관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레포트를 써야 된다, 과제를 내야 된다 했을 때도 이제 띵까띵까 뭐야 일주일 남았잖아, 3일 남았잖아 이러다가 이제 하루 남았을 때 뭐? 자, 잠을 자지 않으면 4시간 안에 할 수 있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하게 되는 거죠. 반복적이면 좀 몸이 많이 상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든 뭐 결론을 내고 성과를 낸다는 점에서 또 의미는 있겠네요. 우리 이가영 선생님은 시간 관리할 때 좀 도움이 됐던 방법이 있나요? 저는 좀 심리적으로 저를 좀 다스리는 게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좀 얘기 나눴던 것처럼 뭐 남과 비교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더 계획을 높이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저 자신한테 너무 실망하고 또 못했네, 좌절하고 그런 순간들이 더 시간 관리를 못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 자신을 좀 인정하는 그런 시간들이 조금 오래 있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조금씩 그냥 저를 바라보고 일단 한다, 그냥 한다 이런 마음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사실 시간 관리가 필요할 때는 대부분 어쨌든 내가 달성해야 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시간 관리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또 욕심 많아지고 뭔가 상황 이렇게 뭐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갑자기 너무 큰 벽을 만난 것처럼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순간들은 사실 정말 마인드 컨트롤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큰 시험을 앞두고 시간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나 괜찮다, 할 수 있다, 뭐 1시간 동안 앉아라도 있자, 뭐 풀기라도 해보자라고 하면서 약간의 이 감정을 좀 빼고 행위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또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슬양은 지금껏 그래도 시간 관리할 때 잘 되었던 방법이 일주일 계획을 세우는 거였네요. 네. 그럼 혹시 일일 계획 혹시 세워보신 적 있으세요? 일일 계획을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이게 어디를 가고 그렇게 해서 이동 시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뭐 해야 되고 이렇게 3가지, 4가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세운 적은 있었는데
하루를 시간별로 나눠서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쵸. 근데 또 시간별로 나누면 굉장히 힘들긴 합니다. 그 우리 방학 계획표 세울 때 7시에 눈을 떠서 8시면 밥을 먹어야 돼. 12시면 다시 책상 앞에 앉아야 돼.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제대로 제가 지킨 적이 있나 생각해보면 거의 뭐 그림밖에 지치지 않았다. 그저 결과물 뿐이었다. 좀 아픈 기억이 떠오르는데 시간별로 쪼개기보다는 뭐 우선적인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걸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뭐 밥 먹고 나서 사실 집중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뭐 잠깐 나가서 운동할 때를 뭐 그 시간대에 대비를 한다던가 이렇게 좀 방법을 해보면 될 것 같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면 우리 좀 반대로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시간 관리 가장 적이 됐던 습관, 가장 안 됐던 거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박유리 선생님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뭔가 할 게 많을 때 그 예술 학생도 사연에서 처음에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해야 되는 걸 많이 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시작을 못 하는 거 있잖아요. 지연 행동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가장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거를 시작해서 이렇게 하면은 제때 완료도 할 수 있고 내 컨디션, 에너지도 지킬 수 있는데 이제 계속 좀 쓸데없는 거, 시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막 하면서 부담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진짜 시작하면 안 될 때가 왔을 때 폭발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시간 관리를 가장 어렵게 만들었던 게 저의 피곤함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시간 관리도 잘하려면 체력 관리를 또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막 계획은 많이 세운 거죠. 하고 싶은 건 많으니까 이때 친구랑 잠깐 놀았다가 집중해서 이걸 해야지 막 이렇게 했는데 막상 다녀와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 관리할 때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과 함께 내 체력도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내 면역력 관리, 내 체력 관리 잘해주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맞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가영 선생님은 시간 관리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그 마인드 컨트롤인가요?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상담을 하면서 친구들이 많이 진짜 호소했던 게 아까 유리쌤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완벽주의? 그러니까 완벽할 거 아니면 아예 못하는 그런 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완벽하게 다 끝낼 거 아니면 아예 도전도 못하고 그런 이제 좌절감을 느끼기 싫어서 아예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생각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저도 그랬고 청소년들도 많이 힘들어하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시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본격적으로 그럼 자기 관리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저는 자기 관리라고 하면 이것저것 해야 될 것이 엄청 많다고 느껴져요. 우선순위로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그리고 뭘 먼저 시작해야 될지 뭘 먼저 시작해야 효율적인지 모르고 막막할 때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자기 훈련을 정말 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 자기관리 훈련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자는 거, 일어나는 거, 식사하는 거예요. 사실 단순하긴 한데 이런 기본적인 생활 구조 위에 자연스럽게 학습, 독서, 뭐 운동 아니면 대인관계 같은 다른 일정들을 하나씩 얹으면 됩니다. 하루에 5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차례대로 말씀드리자면 기상시간, 취침시간, 아침 식사, 저녁 식사, 점심 식사 순이에요. 기상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네요. 우리 예슬 학생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지만 잘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상 시간을 좀 잘 지키려면 취침 시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려고 했던 시간보다 늦어진다면 어떤 일 때문인지 파악해서 그 일의 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라 잠자기 전에 말고 다른 시간에 하도록 배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청소년이 제 시간에 일어나고 또 제 시간에 자고 식사도 시간을 딱 정해서 한다면 자기관리 훈련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자는 것과 먹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의 가족도 청소년의 좋은 습관 형성을 위해서 도울 수가 있는데요. 일단 부모님이라면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는 일, 학교와 학원에 보내고 숙제를 봐주는 일, 운동, 교육관계와 관련된 일 등 다양한 일들을 양쪽 부모가 골고루 담당해야 해요. 형제들이 있다면 형제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돕고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공부할 때 스터디 플래너를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체크리스트를 사용해서 매일 수면, 식이 등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간 관리, 자기 관리 훈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런 것 같아요. 뭔가 나의 어려움이 왔을 때 아주 멋진 단 하나의 해결 방법이 있었으면 하잖아요. 이 방법만 따라하면 다 해결됐으면 좋겠는 마음. 근데 뭐든지 시행착오를 열심히 많이 겪어보면 또 나만의 방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예술학생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유튜브나 뭐 블로그 막 이렇게 찾아보면 오늘도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는데 이 방법으로 시간 관리 해보고 또 저 방법으로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나한텐 의외로 이 방법이 가장 잘 맞았는데 하는 것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하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리를 잘하고 싶은 분들, 자기 관리 훈련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고 싶은 분들 오늘 마음 상담소에서 도움을 받으셨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좀 소감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예술학생 라디오 방송도 처음이었고 네. 방송도 처음이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잘하셨거든요. 읽는 것도 하나도 안 떠시고 뭐 헤드셋 바로 네 이러고 끼시고 이거 거의 진짜 이거 노련한 거거든요. 오늘 좀 참여를 해주셨는데 어땠는지 너무 궁금해요. 아, 네.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냥 모르겠으니까 시킨 대로 하자 이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대본 있으니까 읽으면 되겠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화면을 보니까 굉장히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떨리는 걸 열심히 숨기고 해보자 하는 마음에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 상담소에서 시간 관리에 대해서 상담받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일단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무조건 또 아침이야 이럴 때도 많아지고 정말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대화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생활 패턴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배우게 되고요. 또 2023년 새해 계획을 세울 때에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또 도전해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 자체는 되게 건강한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용기 있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끼워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가영 선생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시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면서 저도 저의 한 해를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른들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잘 지켰는지 피드백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우리 청소년들도 학년을 마치고 새로운 학년을 준비해야 하는 설레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간임에 이제 틀림이 없기에 오늘 마음 상담소 이 시간이 예술학생과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의 목표와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리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아까 제 개인적인 얘기도 했지만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게,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특히 아직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정해진 시간에 딱딱 맞춰서 할 것들을 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만큼 시행착오도 많이 겪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렇게 미리 해놓으면 지금 그렇게 애써서 한 것들이 결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남아서 나 자신을 돕는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술학생을 포함한 청소년 여러분들의 시간 관리와 자기 관리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저 마지막에 해주신 말이 너무 감동인데요. 다 남을 거라는 말이. 네, 우리 사실 실패 무수히하지만 다 우리한테 남는 거니까 용기를 내서 우리 다가오는 한 해 그리고 연말도 마무리를 잘 해야겠습니다. 퀴즈 정답을 맞춰볼게요.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고 계세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퀴즈 정답을 맞춰볼게요. 첫 번째 퀴즈의 정답은 어떤 거였죠? 제가 냈는데 3번 고유가 정답이었는데요. 구름님께서 일단 퀴즈 두 번째부터 정답을 맞출게요. 구름님께서 4번 알파세대, 여름님 4번, 이현선님 4번, 왕짱구님, 하하하님, 민트님, 또 우리 도토리님, 김서영님께서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첫 번째 퀴즈로는 지금 정답이 제가 이 화면에 안 나오는 건지 지금 이 댓글에는 제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정답을 맞추신 분들은 이렇게만 지나가지 마시고 그 링크에 있어요. 개인정보 꼭 확인해 주셔가지고 커피 쿠폰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악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관악 FM이 함께 만드는 방송 청소년 종합상담소 청소년은 처음이라 시즌3 28번째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진로 토크쇼 또렌 상담소 그리고 우리 예슬양과 함께 자기관리 훈련 전해드렸습니다. 끝곡으로 흐르고 있는 노래는 우리 예슬학생에게 제가 보내는 노래 충분히 예뻐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5시에도 잘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우리 다 같이 화면 보면서 손 흔들면서 인사할까요? 괜찮아요. 우리는 모두 처음이니까. 잠깐만이라도 행복하다 생각한 적 있니? 그래 널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니? 그 사람에게 넌 단지 장식품 관심도 없겠지 네 감정 네 상처와 네 꿈 그런 남자에게 네가 아까워 매일 눈물 흘리기에 넌 너무 아름다워 넌 사랑받아야 돼 그럴 자격 있어 널 소중하게 대할 남자 여기 있어 충분히 예뻐 그런 남자 때문에 상처받아 울기에 너 너무 아름다운 girl 내가 그에게서 벗어나게 해줄게 네 아름다운 두 눈에서 눈물 마르게 해줄게 충분히 예뻐 넌